자, 이제 토요일은 킥쇼가 뽑은 오늘의 키워드로 가봅니다. 바로 오송수해입니다. 폭우로 침수됐던 충북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폭우 당일 침수 위험이 있다는 신고에도 통제조차 없었고 경찰은 오히려 다른 곳으로 출동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경찰이 아예 출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상규 채널A연, 채널A 개건 해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당시 총체적인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찰을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119에 신고가 들어갔었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서 처음에 경찰은 장소를 착각했다. 왜냐하면 예. 궁평에 지하차도가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거기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19 관련된 그 일지 같은 것들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그 할로윈 참사 때랑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을 경찰이 했었으면서 어떻게 똑같은 실수가 아니죠. 똑같은 그 고의를 반복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나쁜 건데 첫 번째는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물론 이제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안 했을 수는 있지만 나가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안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또 무마하려고 덮으려고 더 그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국무조정실에서는 그 감찰권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수사권은 없으니까 네. 그런데 경찰한테 또 경찰 수사 맡겨봤자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검찰에다가 그 공을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감찰 도중의 수사 의뢰는 꽤 이례적인 것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실에서는 실체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원래 이제 감찰을 하게 되면 종합적인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고발이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감찰 중에 바로 대검찰청에 이제 고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바로 이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또 혐의 자체가 좀 명확하다 이런 판단이 따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충북도 경찰청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경찰청이 전국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는데 충북청만 상당히 늦게 발동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비상근무 체제가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당시 파출소에도 근무 인원이 한 3명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고가 왔는데 당시 궁평1 지하차도는 전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차가 네. 통제가 되지 않고. 문제는 궁평2 지금 지하차도가 물에 찬 것인데 문제는 거기에 출동했기 때문에 여기를 못 갔다. 이렇게 이제 경찰의 그동안 입장이었는데 예, 그렇죠. 문제는 보니까 거기에 가지 않았던 흔적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바로 고발 조치를 한 건데 경찰은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책임을 이렇게 경찰이 져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관계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이렇게 감찰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고발한 것은 뭔가 명확한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이거는 뭐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만약에 지금 국무조정실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일단 안 간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더 나쁜 것은 안 갔는데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그렇죠.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어떤 것들이 그 당시 경찰청뿐만 아니라 윗선까지도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아까도 이제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참사에 이어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공직 사회가 굉장히 책임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세종시에 내려간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후에 처벌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이런 인식들이 꽤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통합 이제 비상망이 다 이제 그 공급이 됐는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무전기 하나만 있으면 도나 그다음 행정관청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하나로 어떤 면에 통화가 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놨는데 네. 문제는 이게 현장에 가면 거의 쓸모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렇다면 특히 더군다나 지금 저는 문제는 뭐 경찰 문제만 지적하는데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이 상황실을 꾸리는데 청주 같은 경우는 딱 한 사람만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북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극한 호우라는 그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경계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무심하게 대응을 한 것인지.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맨날 처분만 하면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제도적인 문제가 뭔지 그렇다면 또 이것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줄 것인지. 왜냐하면 현장 경찰에게 권한을 주면 현장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다가 보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경찰이 통제 권한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게 명확치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고들이 저는 빈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의혹의 중심에 선 파출소 측과 그 윗선인 충북경찰청은 어떤 입장일지 채널A가 취재해봤습니다. 경우가 진짜 어디가 잘못됐는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희 통화사를 돌릴 거예요. 공택이 로터리 나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지하차도에서 그거 안 했다고 하면 그 너무 가혹한 자폐죠. 네, 최진봉 교수님. 네. 들어보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다 안 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네. 경찰의 입장은 사실은 이제 출동을 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예. 지금 말도 들어보면. 네. 그런데 지금 국무조정실이나 검찰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출동을 안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일지만 출동한 걸 해놓고 실제로는 출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이제 의견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가 좀 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대검에서 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무조정실은 사실은 한계가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권이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 불러서 조사하고 이렇게 끝나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무조정실과 대검에 그렇게 요청한 것도 강제 수사권을 갖고 시스템을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서로 입장이 부딪히는 상황이고 경찰은 억울하다.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또 뒤집어 씌워서 이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내부적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또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경찰이 분명히 출동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대검에서 조사를 잘해서 증거를 가지고서 어느 말이 맞는 건지를 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임시 제방 붕괴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붕괴 1시간 전쯤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는데 중장비는 없고 인부들이 삽으로 제방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왔어요. 박성규 의원님, 이게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붕괴 직전에 인부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한마디로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야말로 삽을 들고서 이미 물이 넘쳐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미호천의 현장 감리 단장이 경찰에 7시 2분 그리고 네. 7시 58분 두 차례에 걸쳐 신고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신고를 받고 8시 20분에 C3라고 불리는 순찰차가 현장을 갔다고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평 1 지하차도로 갔다.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왜? GPS 추적을 해보니까 이 C3 순찰차 1지하차도도 아니고 2지하차도도 아니고 1.2km 떨어져 있는 쌍청리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가 잘못 기록돼서 뭐 조작까지는 아닙니다만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감찰을 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3명의 그 파출소 직원 중에 1명이 남고 2명이 출동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또 저희한테 화살을 돌린다. 물론 그런 화살을 돌리면 안 되겠죠. 다만 그 당시에 그 전직 이장이 4시 40분에 범람하고 있다는 전화를 해서 76군데의 그 홍수 경보 메시지도 갔어요. 그중에 네. 경찰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현장에 있는 파출소 이게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기록들이 다 나오거든요. 제가 경찰에서 그 캡틴까지 해봤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고 화살을 돌리고 다만 경찰 내부 조사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네. 외부에서 철저히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거기 안 갔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